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치가 전월 대비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7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대비가 전월 대비 약간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비즈니스 상황의 전반적인 인식이 7월에도 개선이 되었으며 공장 활동 역시 견고한 확장세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를 내비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가 21년 하반기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델타 변이 확산과 서비스 부분에 따른 지출 둔화를 뽑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7월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하락한 내용이 나왔고요. IHS 마켓에 따르면 이번 델타 변이 확산과 원자재 공급 지연 등의 영향을 좀 끼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소식을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추경의 적자 구체 발행 없이 진행을 해서 재정 건전성이 제고되었다라고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2.63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의 신산업 규제 강화 발표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3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이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가 추이는 배럴당 71.91로 달러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유럽과 미국의 봉쇄 완화 조치가 상당 부분 철회됨에 따라 향후 원유 수요 감소에 따른 이런 우려가 부각된 점을 또 뽑았다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 소식으로는요, 코인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셔 피닉스 공동 창업자가 SEC 비트코인 ETF 2023년까지 승인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분의 생각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CBDC에 따른 그게 실질적으로 공개가 되고 안착가 될 때까지는 ETF 허가가 쉽지 않고 오히려 펀드 부분 쪽만 좀 용인을 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단계별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거이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아마존의 자체 코인 발행 사실 아니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 소식으로는 아직 검토 중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는 중립기어를 박아두고 계속 관찰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가 4대 거래소 트래블 룰 합작법인에서 발을 뺀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테더의 블룸버그 미 법무부 조사 착수 보도가 사실 무근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테더의 성명을 통해 블룸버그가 상당히 오래된 의혹을 재포장하고 있다며 미국 및 전 세계 정부가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를 인용을 해서 미국의 법무부가 수년 전 행해진 범죄 가능성에 따른 조사가 착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되짚으면서 약간 부각화를 좀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에 대한 매개체는 과거 대비만큼 그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더는 지금 해당에 있는 달러 대비와 1대1 담보 비가 아닙니다. 참고로. 오히려 여러 가지에 있는 담보 비율을 좀 다각화시켜가지고 달러에 있는 비율을 좀 낮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따른 개입도 좀 방어를 하고 또한 이 해당에 있는 여러 가지에 따른 자산의 변동폭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와 편차 부분을 적절히 또 테더사 측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방어도 좀 잘 하잖아요. 네, 이때까지에 대한 소송은 가장 비싼
또 연줄이 되어져 있는 그런 판사급에 있는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해서 또 방어를 또 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나오기에는 좀 어렵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하면 테더에 따른 약간의 의혹과 추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발행량 대비와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56일째 계속 어떻게 보면 발행량이 늘지 않는다는 점도 지금의 시세 대비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의심하기에는 좀 어렵다. 만약에 의심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눈에 띄겠죠. 기존 2018년도 때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전에 2017년도 때, 2016년도 때에 있는 자료를 또 뽑아가지고 보게 되면 그때마다 발행량 대비 실제 담보비가 그만큼 있었냐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몇 번에 따른 의혹은 있었어요. 제가 봐도 이것은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배경은 지금의 미국의 또 여러 가지의 관찰하고 있는 그런 감찰 부서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FATF 쪽에서도 눈을 불을 뜨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갑작스럽게 기초통화에 따른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때는 정말 이거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 올해 혹은 내년에 시간 문제일 것 같다라는 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계속 좋은 소식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주 달래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신규에 따른 유입을 계속 현혹시키려고 하면 계속 이 안에서도 호재성에 대한 발언을 계속 준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SEC 디파이 블록체인 자산 ETF 출시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점이 정말 이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 이번 시즌이 끝났다라고 해도 그 다음 시즌은 디파이 부분이 다시 한번 성장을 엄청 드라마틱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 JP모건 쪽은 여러 가지 암호화폐, 펀드 쪽도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 상장 직후 끝나고 난 뒤부터 엄청나게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도 좀 이 형태에 따른 신청이 또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확률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내기가 어려운 SEC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겠죠. 그 다음으로 아크인베스트의 산하 ETF가 전날 코인베이스 주식을 11만 3,043주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선물 거래소를 좀 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뭐 코인베이스나 스퀘어나 뭐 이런 쪽으로 차라리 보는 게 더 낫다, 더 건강하다. 라고도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고래들은 이때까지 개미들이 던졌던 물량 그리고 채굴회사들이 일부 고정비 지출로 던졌던 물량들을 다 주워 먹고 있습니다. 해당에 있는 센티멘트 트위터를 통해서 100개에서 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5월 폭락장부터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지난 5주간 13만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으며 지난 10일에만 4만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집 부분을 또 보게 되면 되게 재밌죠. 네. 시장이 곧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고래들은 계속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성격이 급한 개미들만 나중에 또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리고 위메이드가 빗썸의 최대 주주 빗덴트에 300억을 추가 투자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요거 빗썸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가능성에 따른 투자를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79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과 블록원의 자회사 블리시가 거래소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스트는 7주간 진행이 됐으며 현물, 마진, 유동성 풀, 하이브리드 오더북에 미리 체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나왔고, 조만간에 상장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21년 말에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제가 봐도 상장을 할 거면 웬만하면 올해 안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 내년에 뭐가 됐든 간에 테이퍼링 언급은 올해보다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과 저스틴 선이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 기관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아무래도 저스틴 선 자체의 인물에 대한 그런 조사를 했었을 때도 제가 따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뭐 중국 당원의 당파 쪽하고 또 관계 또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또 가져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메인의 엔터풀 분사 절차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임시 주총을 열고 법적 절차를 5월 초에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메인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우지한 씨가 장건탄 공동 창업자가 엔터풀을 분사한 뒤에 직접 이끌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고요. 분사 후 엔터풀의 해외에서 마이닝풀 기타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설계, 개발, 판매를 주력할 예정이라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일정 또 중요하겠죠. 네, 29일 새벽 3시에 FOMC 금리 결정과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고요. 아마 테이퍼링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월 30일 개별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발표가 있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인데 이거는 나오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파월에 여기에 나와져 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번에 미국의 부채 한도 추이에 통과가 될 것이냐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고민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용이 좀 빠져 있지만 그 내용이 아마 이번 29일자 기준으로 좀 중요시하게 다뤄질 것 같고요. 그리고 CME 선물 마감 추이는 거의 일자가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대한 추이가 더 강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네오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이 예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암호화폐 몇몇 발언이 나온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또 누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레벨 98의 코스모스 아톤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자, 윙컬버스가 팔았던 바보들이 정말 불쌍한 것 같다. 이번 상승에는 반의 숏을 정존은 하고 털어낸 느낌이 있다. 라는 또 어떤 분의 또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살아 5년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또 어떤 분의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셀러는 회사의 18년 건물은 100년, 비트코인은 4,000년이라는 또 명언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연앤 인베스팅에서는 아무래도 41K 이상 강세 30K 미만 약 3만에서 4만 천이 중립이 될 것 같고 우리는 아직 중립 영역에 있는 것 같다. 라는 또 이런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지 아빠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비트코인 수락을 재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 비월드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해주기도 했고요. 스페이스 X에서도 비트코인을 또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누군가에 따른 유명인에서 FTX가 몇 년 안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상인을 위해 상인이 만들었다.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암호화폐 분야에 더 많은 은행들이 진출하고 있다고 들었다. 근데 가장 와닿는 내용이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은행들이 진출하고 있다. 이거는 뭐 사실이죠. 그 다음으로 요 내용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김치 코인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사냥꾼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입니다. 요약본을 보게 되면 다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계속 다 하락하는 모습에 대한 차트를 좀 뽑아 오셨던 것 같은데요. 자, 거래소 코인에 입금을 하게 되면 개인 지갑과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한 거래소의 개인 지갑을 본 후 재단인지 개인인지 VC인지 아니면 파트너사인지 아니면 전부 MM 물량을 털어주는 업체인지, 즉 시세 조작꾼인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패턴은 사전 가격 상승과 수백억치 물량 입금과 가격 폭락에 대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 해당 주소로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건 어떤 주소냐? 이더스캔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4월 29일, 5월 9일, 5월 19일, 7월 23일 부분을 확인을 했었을 때 이 4개의 코인이, 그것도 100억대 육박하는 코인이 코인원 거래소 한 명 개인 지갑에 입금 후 가격을 보며 처참하게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겠다. 항상 김치 코인은 이더스캔에 필수적으로 확인 후 거래소 이동하는지 잘 확인하면서 투자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코인판 3년차 대동강 물을 팔듯 거래소에 덤핑 후 파트너사 물량이라고 하는 게 이 바닥의 레파토리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저는 또 보면서도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역시 부지런한 자가 이런 악재도 피한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이런 내용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부지런 자가 더 많은 파일을 먹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더스캔 해당에 있는 그 주소를 계속 찾아서 보는 것도 솔직히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 강경파 뉴저지 법무장관이 신규 SEC 집행국장으로 선임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에서는 암호화폐 사기근절위원회에서 일환으로 규제를 담당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엑슨모빌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판사를 비난하고 사임한 알렉스 오 전 집행국장과 달리 미국 기업과 암호화폐 산업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되게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엑슨모빌 사건이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엑슨모빌 자체가 ESG에 좀 힘들죠. 예. 근데 자기에 있는 이 사업 모델에 좀 위협이 가고, 좀 이 사업을 좀 모델을 변경할 때까지는 약간 수익성이 안 좋을 게 뻔히 보이니까 로비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로비가 했던 거에 따른, 뭐 미국은 합법이니까 뭐 문제가 될 수 없지 않냐라고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왜 이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냐면, 기존에 있던 그 엑슨모빌 관계자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명한 임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ESG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엔 뒤에서 로비를 해서 야, ESG 좀 어떻게 좀 막아봐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자투리, 상식으로 그리고 정보로 알고 계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테슬라가 이번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당 비트코인 매도했던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 재무제표에 260억 원에 따른 손실 부분을 반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뭐 크게 이번 이익률 부분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지만, 미리 떡방용으로 저는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3분기와 4분기 부분도 과연 테슬라가 잘 나올 것이냐 가 물음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 물량은 많아요. 그거는 팩트예요. 예, 맞는데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철이, 요새 철강성 가격 엄청 비싸죠. 그거는 저번 시간 미친 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료에 따른 문제성, 그리고 해당에는 미중 간의 중국의 테슬라에 따른 약간의 이미지가 계속 추락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국가 간의 따른 싸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판매 부분에 따른 측면과, 그리고 해당의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코스트 부분은 절감을 했지만, 지금 해당 델타 변이에 따른
그리고 원자재 부분에 따른 이것을 하반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가 전 매우 물음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도 만약에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일까요? 미리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3분기, 4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좀 저조할 것 같다라고 하면 오히려 앨런 머스크가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좋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저희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번 그렇게 스토리를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테슬라 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라인의 자회사가 라인 블록체인 기반의 NFT 플랫폼 야오오쿠와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 성금, 전 세계에 부는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에 역풍을 가하고 있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CBDC 연구 중인 국가가 81개국이다. 개발 가장 앞선 중국이 22년도에 상용화할 것이고 미국도 디지털 달러 개발에 착수할 것이다.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에 맞춰가지고 이건 거의 확정적입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있어서 알겠지만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끝나면 이게 이제 그 뒤부터는 잘 사용 못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22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연달아서. 그래서 항저우에 미친 듯이 건축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달아서 소비에 대한 측면은 중국은 아마 발행하고 나서 행사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소비 부분은 거의 보장할 정도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선 도시에 한해서는 해당에 있는 델타 변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강도를 자랑을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막 중국을 친중국화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지에 있어서 또 고정관념이 과거에 있었던 그 내용과 뉴스에서 우리가 떠먹여주는 그런 뉴스가 오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되게 한쪽으로 편중된 고정관념을 또 많이 심어주고요. 그거 또한 저도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오랫동안 또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해당해 있는 이 TV나 이 인터넷 세상에서 바라봤던 내용들과는 좀 거리감이 있었던 부분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한 제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제가 보고 느끼고 체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고 하면 직접 와보세요. 예, 와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정말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한국의 중간재 제품까지 나중에 먹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이 좀 더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 부분에 대한 꿀팁에 따른 설명을 좀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1년도 세법 개정안 내용이 좀 나와 주었는데요. 가장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좀 쏠쏠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ISA 계좌 통한 주식펀드 소득은 전액 비과세이다. 뭐 주식도 2023년도 그리고 코인도 조만간에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에 있는 이 ISA 계좌에 이용을 해서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했었을 때에 따른 세제 부분의 혜택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보게 되면 해당에 있는 일반 계좌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20%, 배당소득 14%, 금융투자소득 20%, 이자 배당소득 14%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계좌를 이용을 했었을 때 통산 순이익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200만원 한도의 비과세이고 그리고 서민, 농어민 같은 경우에 400만원대까지 임역 그리고 가장 큰 게 이게 가장 커요. 한도 초과분은
9% 정도에 따른 과세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억 원까지만 넣을 수가 있어요. 1년에 2천만 원이고 5년이면 1억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제가 먼저 계좌를 터놓고 그 다음에 5년을 채웠으면 한꺼번에 1억을 넣을 수가 있나요? 오케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해당에 있는 은행권에서 ISA를 만들면 안 됩니다.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야지 해당에 있는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이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배당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은 통산 손익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고요. 그리고 또 배당 부분은 1억 원이 만약에 넘었다라고 했었을 때에 따른 또 고민도 생기겠죠. 그래서 1억 원이 배당을 하면 1억 뭐 100만 원, 1억 500만 원 또는 1억 1000만 원이 됐었을 때 또 1억 원까지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또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다 지켜준답니다. 그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 올 9% 때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1억을 얼마만큼 잘 굴려서 2억, 3억 원, 4억 원까지 만들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진짜 운 좋게 그러면 당연히 그 4억 원에 9%까지밖에 안 냅니다. 원금 제외하고요. 그러면 3억 원의 9%면 진짜 저렴한 거예요. 예. 왜냐? 지금은 와닿진 않겠죠. 왜냐? 2023년도 때 부분으로 보았을 땐 그렇다라는 점과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당 또한 세율 구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15.4%와 9%는 정말 하늘과 땅을 치죠. 네. 그래서 오히려 뭐 국내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국내의 배당주도 제가 해당이 있는 존보왕 채널에서 미리 올려드렸고 존보왕 채널 안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거 대부분 배당 관련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좀 중간평가 좀 봤더니 다 많이 올랐습니다. 배당도 챙겨 먹고 수익률도 엄청 많이 챙겨 먹었을 거예요. 대부분 제 채널에 구독해 주셨던 분들 아마 그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적절하게 해서 세제 부분도 절세를 좀 잘 하시면서 하면 매우 좋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또 1년에 2천만 원을 넣었는데 인출을 만약에 중간에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인출은 가능해요. 근데 내가 다 쓴 다음에 다시 또 1년 안에 다시 재입금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2천만 원의 입금을 올해 1년 안에 2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재입금이 안 돼요. 그래서 인출을 하면 그거는 내년 넘겨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새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요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잘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절대로 종합소득 과세로 편입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정말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적 게이지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아주 땡큐다. 나중에 또 정부가 법안을 바꾸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겠죠. 네, 변수는 그것입니다. 네, 그 정도 선으로 좀 해보겠고요. 아마 이것은 거의 건드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건든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야, 23년도 때도 야, 공제가 5천만 원까지 주식은 되는데 왜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냐?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나 장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자녀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주게 되면 정말 개이득이겠죠. 개이득. 아까도 이야기해. 개이득. 증여를 할 필요 없고 주식도 오르고 배당도 나오고 근데 배당세율 15.4%인데 9% 때려버리고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고 1년에 2천만 원씩이니까.
괜찮죠. 그리고 음, 이거는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이용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시간 나면은 뭐 이런 것도 중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뭐 나중에는 존보왕 채널에서 거의 다 다뤄질 것인데 어, 존보왕 채널도 많은 구독,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